네, 이어서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알아보겠는데요. 이천선은 하회했다가 이천선 위로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지표 발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텐데 자세한 내용 키움증권의 이용무 연구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다음 주에도 또 6월에 경제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게 됐는데요. 일단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? 예, 일단은 물가지수가 9일날 발표가 되는데요. 지난달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CPI 같은 경우는 2.5%, PP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.6% 정도의 컨센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일단 계절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세는 나타내지 않아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.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는 그나마 호전된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수출 같은 경우는 지난달 1%에서 약 4%가량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수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에서 재차 플러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. 무역 수지가 조금씩 규모가 조금 커지는 모습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 그런 시기에는 지표가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, 주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,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소매 판매 이렇게 보시면요, 일단은 지난달과 수준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는 주식시장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다만 금융지표, 즉 이제 최근 들어서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금융지표가 조금 부진할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지표가 발표 당시에는 좀 지수가 조정당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통화 공급 M2 증가율이 15.2% 정도의 컨센서스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난달보다도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신규 위안화 대출이 지난달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유동성 경색이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조금씩 박스권 형성을 나타내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당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상승을 조금 이끌고 있는 업종을 보면 부동산 업종과 그리고 건자재 업종, 즉 이제 건설 투자 관련 업종들이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채 발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, 혹은 자체 발행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, 이런 소식이 있는데, 이런 지방채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 관련한 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뿐 아니라 상반기 실적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문화, 미디어, 신흥에너지,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실적이 그나마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 장세가 조금은 나타날 수도 있다, 이런 판단도 들고 있어서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 관련한 상승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중국 관련한 사항들 키움증권의 이용무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